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7강에 실려있는 장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장마를 소설로 접해봤을 가능성이 큰데 이 작품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시나리오답게 씬넘버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메꾸모자. 여기서 메꾸모자는 메꾸모자를 쓴 형사를 의미합니다. 자, 메꾸모자 호주머니를 뒤져서 은박지에 싼 초콜릿을 꺼내며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네, 이걸 주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먼저 얘기해주자면 은박지에 싼 초콜릿이라는 것은 어린 동민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형사에게 초콜릿이 가지는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린 동만을 속이는 속임수죠. 원래 형사는 삼촌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동만이한테 접근한 거기 때문에 삼촌한테 전할 말이 있다, 뭐 삼촌 친구다 라는 얘기는 다 거짓말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자, 눈이 커지는 것은 초콜릿을 먹고 탐을 내고 있는 동만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는 은박지를 까서 윤기 흐르는 흑갈색의 초콜릿을 동만의 코앞에 보입니다. 자, 형사가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만 하면 이걸 다 줄 테다. 뭐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삼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착한 아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상으로 초콜릿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금 털어주기 위한 술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만을 회유하기 위해서 초콜릿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형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만이는 꿀꺽 침이 넘어가고요. 뚫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보죠. 왜냐하면 초콜릿을 먹고 싶어하는 동만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위 부분에서 원작과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작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형사가 싫어? 그렇다면 이거 버려야겠구나. 아저씨는 이거 먹기 싫고. 하더니 한 조각 뚝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둣발로 문질러요. 초콜릿을 먹고 싶어하는 동만을 압박하는 행동이고요. 자, 형사가 초콜릿을 구둣발로 문지르는 행위에 담긴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만이 안 그래도 초콜릿 먹고 싶었는데 형사가 구둣발로 문지르니까 더욱 눈이 동그래지죠. 왜냐면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형사가 난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또 한 조각 떼어서 짓뭉개버린다. 자, 형사는 동만이가 초콜릿 가지고 삼촌에 관해 얘기를 하지 않자 너가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동만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콜릿을 계속 짓뭉개 버리는 것은 동만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만이가 짓뭉개 버려진 초콜릿을 보면서 불불 떨리고 있고요. 왠지 눈물이 나는 동만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초조해하는 동만이의 반응을 알 수 있고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린 아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형사가 녀석 우는구나. 인제라도 늦지 않아. 잘 생각해봐. 삼촌이 집에 왔었지? 그게 언제지? 자, 지금 형사가 삼촌에 관해서 듣고 싶은 대답이죠. 삼촌은 언제 집에 왔냐?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동만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만이가 아저씨 진짜지요? 진짜 우리 삼촌 친구지라. 그러면 우리 지금 제시된 부분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아저씨가 메꾸 모델을 쓴 형사가 삼촌 친구라고 거짓말을 이미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형사가 그럼 기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하면서 동만이를 안심시키고요. 동만이는 결국 삼촌이 언제 왔다 갔는지 답을 하게 되죠. 그 삼촌 왔다 갔으라우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우 결국 삼촌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되는 어린 동만이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동만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삼촌의 행방을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형사의 초콜릿에 넘어가서 삼촌의 행방을 얘기한 거고요.
동만이는 어려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가요. 자, 형사가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 그래서 날카로운 눈길을 뜨며 귀담아 듣는 메꾸모자와 무어라 얘기하는 동만의 모습이 보이면서 씬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 씬은 형사의 꼬임에 동만이 삼촌의 소식을 말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씬을 한번 봅시다. 동만의 집 앞이에요. 자, 옥이랑 나란히 어딘가 다녀오는 동만이. 자, 동만이는 지금 자기가 발설한 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손에는 심지어 까치 3마리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동만네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고 이상해서 까치 새끼를 오기에게 건네주고 다가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결박 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메꾸모자의 사내. 자, 동만이 우리 앞에서 삼촌에 관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동만이가 라고 하는데 동만이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문제에 발생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멍하게 대사해달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눈이 화등잔만하게 찢어지며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는 동만. 지금 아버지가 끌려갈 것을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한 동만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뒤에서 메꾸모자의 사내가 동만을 흘낏 보고 지금 동만을 본다는 거는 동만의 발설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메꾸모자의 사내가 아버지를 잡아가다가 동만이를 보는 것은 동만이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동만을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보면서 무어라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간다. 여기서 저희들끼리 수군대는 내용은 빨치산인 동생의 문제로 형인 동만이 아버지가 잡혀간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자, 동만이는 아직도 얼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서 있고요. 이어서 집안에서 찢는 듯한 여인들의 통곡 소리. 자, 큰 아들인 동만의 아버지가 잡혀가자 할머니, 엄마, 고모가 시리에 빠져서 통곡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기가 너 엄니 울어 어서 들어가 봐 라고 하는데 자, 오기는 충격받은 동만이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만이가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발언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갔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위기에 위축되었지만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표정으로 들어가달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여기서 씬 89 마무리되고요. 이제 씬 90으로 가면 이제 동만네 집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 89는 집 앞이었어요. 자,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한 대 엉켜 울어대고 있다가 들어서는 동만을 보고 친할머니가 이놈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날려오죠. 자, 지금 화가 난 마음에 동만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친할머니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동만이 형사에게 삼촌이 다녀간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동만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친할머니의 모습도 함께 알 수 있는 거죠. 친할머니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삼촌까지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놈, 이놈 썩 나가라, 이 주리를 틀 놈. 자, 우리 할머니는 초콜릿을 대가로 혈육인 삼촌을 밀고 했다고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직갱이를 들고 와서 사정없이 막 동만에 등줄기를 후려쳐요. 그래서 금세 죽어가듯 비명을 질러대는 동만. 근데 약간 친할머니 너무한 것 같잖아요? 아직 애기인데 동만이. 애기라서 뭘 몰랐던 건데 부직갱이 가지고 막 등줄기 후려치고 봐주지도 않죠. 그래서 나머지 보면은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친할머니. 지금 친할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이 바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죠. 자식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자 분노에 차서 동만이를 때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외할머니가 나와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만을 두시오. 옳은 것이 뭐 안다고. 그렇죠. 형사에게 삼촌을 밀고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만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주는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가 됩니다. 자, 문학작품 감상 방법 중 외제적 차원의 감상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에 친할머니를 말리는 외할머니는 성격이 침착하다는 식의 선지가 출제될 수, 해당 선지는 외제적 차원이 아니라 내재적 차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선지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친할머니가 오냐 이제 너희들끼리 한통속이 되어서 이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하나는 악담을 하고 하나는 밀고를 하고. 자, 우리 지금 수능 특강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외할머니는 전에 빨갱이 놈들 다 죽으라고 이렇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는 그때의 그 악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악담을 하면서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아직 감정에 앙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아이가 알고서야 그랬겠소. 동만을 쌓아안고 사랑채로 가죠. 자, 현재 상황에서 동만을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 외할머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친할머니가 아이고 이 일을 어쩐디야. 집안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지. 이 일을 어쩐데야. 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자, 집안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지 라는 것은 자식이 끌려가 위험에 처한 상황, 삼촌이 숨어 지내는 상황을 집안이 표현했다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 수능 특강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장마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삼촌이 돌아온다고 했던 날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구렁이가 등장해서 친할머니가 절도하고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잘 대해줘서 돌아가게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장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시된 내용은 여기가 끝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알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장마라는 작품을 풀 때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장마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같이 보면은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죠. 자, 우리 오기는 충격받은 동만이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 오기는 충격받은 동만이에게 어서 들어가 보라고 얘기하지만 동만이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죠. 지금 동만이를 위해주는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지금 동만이는 본인이 얘기한 삼촌의 행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이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2번, 형사는 삼촌의 행방을 알기 위해 본인을 삼촌의 친구라고 거짓말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죠. 4번, 친할머니는 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동만이에 대한 분노를 어린아이인 동만이에게 표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5번, 우리 친할머니의 그 대사, 이제 너희들끼리 한통속이 되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외할머니도 전에 친할머니 집안의 씨를 말리려는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일이 아직 친할머니에게 앙금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7번 외재적 차원의 감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3번이죠. 우리 외할머니의 침착한 성격이라는 것은 위 글만 보고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재적 관점에서 감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어떤 차원에서 감상하고 있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금 시나리오의 배경인 6.25 전쟁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으로 감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2번. 특정 상황을 보고 본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 중 효용론적 관점으로 감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원작 소설의 작가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 중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5번은 그 당시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으로 감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시대 상황과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구 번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윗글의 시대 상황은 뭐 빨치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6.25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6.25 전쟁의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것은 1번이죠. 자, 우리 1번은 괴뢰군이라는 시어나 한 하늘 아래 목숨바다 움직이던 생령 같은 어휘들을 통해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윗글의 시대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어떤 상황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것을 통해 우린 지금 7, 80년대의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새떼들이 다 같이 애국가를 듣는 사람들을 마치 비웃듯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윗글에 드러나는 시대 상황과는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자, 3번은 그날이라는 광복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윗글에 드러나는 시대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죠. 자, 4번. 동남아 여인 2명이 소곤거리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화자의 모습은 이주민이 많아진 현재의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윗글에 드러나는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봄의 기운을 고양이에 빗대어서 표현한 시이긴 한데 우리 지금 이 작품만 보고서는 시대 상황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따라서 윗글에 사용된 시대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확인하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극수필 08강으로 만나도록 할게요.